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된 보험소송 전문 변호사 김경남입니다. 자, 금일은 체육 시간 중에 발생한 이 미끄러져서 넘어진 거죠. 무릎 부상으로 학교 안전 공제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1억 1,6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를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자,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 체육관에서 풋살 경기를 하던 중에 넘어져가지고 우측 전방 십자인대하고 반월상 연골이 파열돼가지고 학교 안전공제하고 분쟁이 이루어졌는데 이 무릎 동요도라고 하죠. 이 정상적인 부분을 건축이라고 하고 비정상적인 부분을 다친 부분을 환축이라고 하는데 이 동요도를 측정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무릎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앞뒤로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을 측정해봤는데 동요도가 환축과 건축과의 차이가 12mm가 나왔습니다. 근데 이게 12mm면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인데 이 공제에서는 우리는 300만 원밖에 못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피해자 가족분들께서 굉장히 벙찐 거죠. 굉장히 크게 다치고 이게 후유장애도 많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,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공제 측에서는 이 학생이 1년 전에도 학교 체육 시간에 2차례에 걸쳐서 전방 십자인대 급성 파열로 다쳤다. 근데 수술을 받지 않았다. 이번 사고 발생 후에야 수술을 받았는데 그것을 막 문제 삼은 거예요.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가지고 첫 번째 과거 1년 전에 사고 났을 때 수술을 하라는 요양기관의 지시가 있었는데 그걸 따르지 않아가지고 상태가 악화되어가지고 12mm라는 동요도가 나온 거지. 이 사건 사고만으로 12mm가 나온 것은 아니다. 그렇게 주장을 하신 거예요. 그래가지고 부득이 변호사 선임하셔가지고 소송이 진행됐겠죠. 그래서 1억 1,600 인정받은 사례인데요. 자, 가장 핵심이 됐던 주장에 관해서 우리 법원은 이 공제회 측에서는 이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근데 실상은 1년 전에 그 병원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이 학생이 정상적으로 축구 경기 같은 거 하고 일상생활 하는데도 무리가 전혀 없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병원 측에서 과거 의무기록 사본을 봐도 이 학생에게 무릎 수술, 관절 재건술 같은 거 권유했다는 게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는다.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고 이것을 나오는데 더해가지고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무릎 상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그거까지 증명이 돼야 되는데 단순히 그런 게 권고 수준에서 있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런 거 확인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 피해 학생이 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가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 해서 피고 측 주장을 기각하고 결국 전액을 다 인정해버린 건이에요. 근데 제가 이 사건 판결문 봤을 때 좀 아쉬운 측면이 많이 남았는데 이게 15% 장애가 인정됐거든요. 12급 7호 인정된 거죠. 학교안전공제회 시행령에 따르면요. 자, 근데 그 12급 7호의 15% 장애는 통상 5mm에서 한 10mm 정도가 밀렸을 때 그 정도를 15%로 보고요. 10mm 이상이면은 그 이상으로 좀 많이 봅니다. 학교안전공제법에서는 30%라고 적용이 돼 있어요.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학생은 12mm니까 한 30%를 다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 15에서 30 사이 정도는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 법원에서는 이게 과거에 사고 받은 것도 있고 그리고 추후에 보존적 치료를 받으면 이것은 5mm에서 10mm 사이로 이렇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. 즉 호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은 15%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봐서 좀 15%만 줬던 사건입니다. 통상 15% 하면 1억 인정되고요. 30% 하면 2억 인정되거든요. 그래서 참 법원 신체감정이는 이 사건에서 30% 써줬어요. 그러니까 신체감정이가 써줬는데 법원에서 1억 원을 좀 낮춰서 본 거죠. 그래서 되게 결론에 있어서 저는 많이 아쉽더라고요. 자, 근데 여러분들 그 학교 안전공제 사건이 굉장히 공제급여를 받기가 어려워요. 특히 대부분 공제급여도 받기 어려운 게 이 축구하다가 무릎 다친 사건들이 대부분이거든요. 이런 사건들에서 공제는 주로 이것은 피해자 쪽에서는 이러이러한 정도의 후유장애가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실제 그 장애율이 안 남았다. 즉 객관적으로 그 장애가 안 남았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고요.
동요도 측정, 특히 무릎 부분은 대부분 다 동요도 싸움이거든요. 동요도 측정에 있어서도, 아, 이거 당신이 가는 그 병원에서 뭐 그런 이학적 검사만으로 인정한 소견은 우리 받을 수 없고, 우리 텔로스도 요새 인정 못한다. 가장 대중적인 방법이 텔로스거든요. GNRB나 KT1000이나 2000 정도 써가지고, 그것도 우리가 지정하는 우리 자문병원 가서 받으라고. 근데 자문병원 대부분 다 공제회한테 매달 저기 자문료 받고 계약 체결돼 있어서 뭐 공제회한테 유리하게 줄 수밖에 없죠. 거기다가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진짜 몇 미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, 그런 객관적인 장비로 되게 보수적으로 측정하면 그 동요도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.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실상 대부분 다 소송으로 거의 인정을 받는 추세인 것 같아요. 아주 명확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요. 그래서 뭐 학교 안전공제에서 이런 무릎 십자인대 사고 같은 경우 굉장히 받기 어려우니까, 그런 거 혹시 어려움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영상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